문재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스페인으로 가서 역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자국을 처음 찾은 국빈의 스페인 측의 환대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총리와의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필리핀 6세 국왕이 주최한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왕 내외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고 국왕은 문 대통령에게 최고 국민훈장을, 김정숙 여사에게 국민훈장 대십자장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환영식을 마친 문 대통령은 교민들의 환영 속에 마드리드 시청을 방문해 선물로 황금 열쇠를 전달받았습니다. 나 개인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열쇠로 코로나 극복의 문을 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첫날 마지막 일정으로 펠리페 6세 국왕 내외가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해 코로나 상황 이후 더 긴밀해진 두 나라의 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국빈 방문 이틀째인 오늘은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 회담을 갖고 코로나 극복 협력과 세관 분야 협력 강화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앞서 오스트리아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하이엘리겐 크로이츠 수도원을 찾았던 문 대통령은 아직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성사되지 못했지만 그날이 곧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KT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당한 뒤 12년째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지난 2009년 KT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과정에 배후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던 조태욱 씨입니다. 이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형까지 받았는데 12년이 지난 지금 조 씨에게 이 같은 불이익을 준 배후가 드러났습니다. 다름 아닌 국정원이었습니다. 박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KT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던 조태욱 씨는 지난 2009년 KT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한 것에 배후 세력이 있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KT는 조 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고 결국 조 씨는 벌금 100만 원을 받아 2010년 3월 해고됐습니다. 이후 조 씨는 12년째 직장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갚지 못해 집안 곳곳엔 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군대 간 아들의 책상까지 압류딱지 붙인 거예요. 이걸 경매하는 날 아들내미가 이제 휴가를 나와 있는 상태여서 그 경매 상황을 다 본 거죠. 조 씨는 최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한 문건을 받았습니다. 국정원이 노조 핵심 인사를 고소하도록 조정했다는 제목의 문건엔 보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핵심 인사는 조 씨였습니다. 심증은 있었는데 이게 문건으로 딱 확인되는 순간 아 이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삼천포로 비용고지 전보되고 그다음에 텐트 노숙하고 그다음에 해고되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은 노조 파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조 씨가 출근하는 곳은 아직 청와대 앞 분수광장입니다. 국정원과 이 정부 그리고 KT 어느 곳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아직. 올해가 정년인 조 씨에게 남은 시간은 6개월입니다. 국정원이 배후에 있었던 점이 확인된 만큼 지난달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를 했지만 시간은 부족합니다. KT에 복직해서 야쿠르트 아줌마한테 야쿠르트 건네받아서 먹는 일상을 좀 빨리 누려봤으면 하는. JTBC 박태인입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거래소 20곳에 부실 코인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잡코인을 정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투자자들은 살생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실 딱지가 붙자마자 상당수 코인의 가격은 반의 반토막까지 났습니다. 김서영 기자입니다. 이른바 잡코인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요즘 패닉 상태입니다. 잠깐 안 본 사이에 한 3분 정도 걸렸어요. 순식간에 30, 40, 50으로 떨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5천만 원을 잃었어요. 1억을 넣었다가. 순식간에 절반 가격이 50%가 날아가 버린 거죠. 시작은 업계 1위 거래소인 업비트였습니다. 지난 주말 사전 예고 없이 30개 코인을 거래 중단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사실상 상장 폐지를 예고한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합니다.
이들 코인 대부분은 한때 70% 가까이 폭락했고 업비트 거래 대금은 이틀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올 9월 거래소 실명 계절 심사를 앞두고 자체적으로 부실 코인 정리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이번엔 금융당국이 직접 나섰습니다. 국내 20개 거래소에 가상화폐 상장 폐지 현황과 투자 유의 종목 리스트를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공식 이유는 관리 감독을 위해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퇴출 목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장 폐지가 예고된 코인도 있습니다.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코인 7개입니다. 금융당국이 9월부터 자체 코인 거래를 금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시세 조종이나 자금 세탁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입니다. 벌써 피해를 보고 있어요. 시한부 코인이다, 상장 폐지된다 이러니까 패닉셀이 온 거죠. 시세가 먹고 안 될 정도로. 금융당국은 일부 투자자들이 충격을 받더라도 가상화폐 시장을 한번 정리해야 더 큰 혼선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네, 이틀 연속으로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나왔었는데요. 오늘 수요일 휴일 영향이 사라지는 주 중반이 되면서 다시 500명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대로 상반기 1,300만 명 접종은 목표했던 시점보다 보름 빨리 완료가 됐고요. 정부는 11월 집단 면역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문지르지 마시고요. 오늘 목욕하지 마세요. 약간 떨렸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좀 괜찮아지겠다 하는 그런 안도감도 있고. 접종을 받으러 온 사람 모두 20대입니다. 이번 접종 대상에는 경찰과 소방공무원,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와 돌봄 인력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일선 보건 의료인까지 이달 안에 20만 명이 파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젊으신 분들 대부분 설명도 다 잘 알아들으시고 이제 속도도 확실히 더 빠르게 나고. 이들은 모두 1분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기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혈전증 우려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옮기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아이들 지도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어제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1,3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상반기 접종 목표 1,300만 명을 보름 당겨서 달성했습니다. 국민 4명 중 1명이 1회 이상 접종을 하는 25%의 접종률을 넘어섰고요. 백신을 2번 모두 맞은 접종 완료자도 340만 명, 전체 6.6%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모더나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모두 5만 5천 회분인데 상급 종합병원 의료진 가운데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20대가 대상입니다. 의대, 간호대생 같은 예비 의료인도 포함됩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미국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 제한 조치들이 대거 풀리고 경제 활동이 전면 재개가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미국 주정부 가운데 가장 먼저 지난 2020년 봄에 봉쇄 조치가 시작된 곳이라 의미가 있습니다. 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긴장감은 여전한데요.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뉴욕주 성인 가운데 적어도 한 차례 백신을 맞은 비율이 70%에 도달했다고 쿠오모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동시에 주 당국의 코로나 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What does 70% mean? It means that we can now return to life as we know it. 남은 제한은 연방 정부 지침에 따른 대중교통과 학교, 병원 등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정도입니다. 뉴욕 당국은 주요 지역에서 이를 자축하는 불꽃놀이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LA가 속한 미국 최대 인구 지역인 캘리포니아주도 경제 전면 재가동을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봄 가장 먼저 봉쇄 조치에 나선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No more physical distancing requirements, no more caps on occupancy. 앞서 지난 주말 대도시 가운데 시카고가 가장 먼저 정상 복귀를 선언한 이후 뉴욕과 LA 등 미국 3대 도시가 모두 경제 재개 대열에 합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델타 변이를 관심 단계에서 우려 단계로 높이는 등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대유행으로 숨진 미국인은 모두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방의회는 하루 앞서 의사당 계단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애도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성인의 64.6%는 적어도 한 차례 백신을 맞았고 54.6%는 접종을 모두 끝냈습니다. 전문가들이 집단 면역 달성에 필요하다고 제시한 접종률은 전체 인구의 70에서 85%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